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겁니다. 자, 이 항타 공식이에요. 자, 아까 이거를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칠 때 무엇을 측정하냐 하면 이래요. 자, 말뚝이 좀 과격하게 그러니까 말뚝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무게로 이만큼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뚝 항타이가 땅, 땅 정말 뭐 옆에 있으면 우와 이런 정도 칩니다. 땅, 땅, 치, 땅 맞죠? 이렇게 쳐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용감하게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여기다가 딱 요 말뚝 치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치면 땅 쳤어요. 여기서 땅 이러면 옆으로 내가 쭉 그다 기다려야 종에 기다려 땅 쳤어요. 땅 쳤어요. 자, 이렇게 한 번 쳤을 때 요 들어가는 양이 S에 세틀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이 크면 지지력이 적은 거고요. 얘놈이 작으면 지지력이 어떻게 돼요? 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위에서 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라는 건 게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죠? 이런 에너지가 지금 인풋이 가해졌어요.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지력에 해당하는 크기에다가 여기 세틀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W 곱하기 H는 Q에 지금 S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Q는 S분의 WH 이게 기본적인 수식입니다. 기본적인 형태.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샌드로는 할 때, 우리가 허용 지지력을 따진다면, 얼럭을 따진다면, 여기에 나온 거에다가, 이거에 계산된 거에 다시 8분의 1을 하자. 곱하기 8분의 1. 결국은 8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하는 게 아주 심플하게 지금 한 게 이런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햄머 종류에 따라서. 자, 얘가 드랍 햄머냐, 단동식, 복동식, 지금 이 햄머냐에 따라서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은 뭐라 그랬어요? WH 곱하기 H. 이게 에너지죠. 왜 항타 에너지는 Q 곱하기 세틀인데, 자, 이게 이 치마라니 관입된 양에 이게 에너지가 다 쓰이는 건 아니고, 일부분은 얘가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얼마만큼 소모가 되느냐 더하기 2.54cm 정도는 딴 데로 소모된다. 드랍 햄머 같은 경우는 단동식 햄머는 0.254 정도 소모가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식을 정리하면 Q는 S 더하기 이거라고 치면 들어가면 2.54 정도의 소모가 됐어요. 추가적으로 분의 WH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런데 Q 얼럭을 따지면 여기다 안전율만큼 나눠버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율은 6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단동식은 에너지가 있는데, 자, 복동식은 위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WH만큼 지금 누르기도 하지만, 얼마? 힘에 작용하는. 복동식. 여기에 압력의 요 면적만큼 어떻게 누르고 이 자체가 무게가 W. 요 프레셔의 이 면적만큼 아까 이거예요. G 올라갔다가 얘가 그냥 떨어진 거는 이제 단동식이요. 이렇게 해서 이 압력을 꽉 눌러버리잖아요. 얼마만큼? W에 그러니까 A의 P만큼 누르니까 그만큼의 합한 힘 자중에다가 누르는 힘에다가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정도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또 다른 공식이 힐리 공식이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했다. 만약에 저라면 힐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저는 틀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외우는 거 거의 글쎄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아 죽겠는데 그 한 문제 맞추려고 이 외우는 노력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보상기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세븐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시공학 할 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공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는 뭐 기사 1차에서도 약간 지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요. 여기 감마고요. 이 기초를 이렇게 팠어요. 자, 얼마만큼? DF만큼. 지금 원래 있던 이 파낸 하중이 얼마만큼 파졌어요? 감마의 DF만큼 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면적에요. 이 면적에 Q만큼 하중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A분의 Q만큼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만큼이 덜어냈잖아요. 빼기 감마 DF가 됐잖아요. 그만큼이 뭐가 생기냐면, 바닥면에 이 하중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이놈을 0으로 만들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보상기초 중에도 완전 보상기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흙무게만큼을 내가 더 놓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힘을 가해진 건 결국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금 논리로 하는데 완전 보상기초고요. 일부분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보상기초, 부분 보상기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를 살짝 했잖아요. 테레자키 지지력 공식이 지금 있는 건축 구조에서 심도가 굉장히 DF가 크고 B가 큰 경우에 과연 이 테레자키의 지지력 공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합당할 것이냐, 이런 논란은 우리가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수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뭐라 해야 되나, 선단 지지력, 뭐 경험적으로 한 뭐 수식들, 그 다음에 면제 주면 마찰을 어떻게 일정하고, 뭐 이 얕은 기초에서 지금 이 흙 종류와 그 다음에 이 기초의 강성에 따른 접지압 분포, 치마 특성, 치마의 분포의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 다음 우리 동영상 강의에서 문제를 풀면서 그때 정리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내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새로 만드시는 걸 강력 추천하고요. 자, 이 강의 노트를 프린트해서 쓰신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이 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수험서예요. 수험서인데 수험서는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패단이 있어요. 어떤 패단이 있냐면 여러분들 수험서를 공부했는데 무슨 책,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공부를 했는데 그거 공부해갖고 거기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와, 저 책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책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그런 좀 두려움이라든가 어쨌든 완벽을 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작은 문제도 쫙 서술을 하다 보니까 수험서에 요약된 게 좀 너무 많아요.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기사시험은 항상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문제는 나도 기꺼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저 100점 못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계산하다 실수해서도 그렇지만 그 식 자체를 하는, 아이고 이거를 내가 외우기를 바래?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기꺼이 틀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준비 수준을 그렇게 목표점을 딱 잡는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를 하실 거고, 그래서 노트도 예제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노트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도 다음 시간 강의를 조금 더 이제 합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몇 번을 풀까 하다가 이때까지 뭐 2번, 7번, 3번, 8번 뭐 쭉 풀어서 오늘은 1번, 6번, 11번, 16번. 그래서 지금 이 5문제마다 하나씩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모래집안에 30cm, 30cm의 제압판으로 제하 실험을 한 결과 10톤 per 메타 제곱, 이건 뭐 오타라네 뭐 하면서 그런 거고 지지력을 얻었다. 자, 4m, 4m 기초를 설치할 때 기대되는 지금 극한 지지력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실험을 하기를 얼마가 있냐면 30cm를 했어요. 뭐 사각형 30cm, 30cm 실험을 했는데 실제 기초는 얼마냐면 훨씬 더 커요. 4m, 4m 할 때 이때의 QU가 지금 얼마냐면 10이 얻어졌는데 이때의 QU는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모래집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테레다키의 지지력 공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QU는 CNC 더하기 2분의 1 감마 BN 더하기 QNQ 뭐 이거를 베타 형상계수 알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보면 모래집안에서 했고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일 때 바뀌는 부분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요. 처음에 모래집안이니까 C는 없죠, 그죠? 평판제화 실험에서 표면에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도 없습니다.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지금 30, 30, 40, 40 같은 기초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감마값도 안 바뀌어요. 지방값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N 지금 감마값도 안 바뀌어. B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 B가 지금 30cm일 때 얼마를 얻었냐면 10을 얻었으면 얘가 4m 400일 때 얼마를 얻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기초 폭에 비례해서 극한 지지력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질토인 경우. 점성토는 아니에요. 만약에 파이가 0이라고 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0으로 날아가고요. 이 부분만 살아남으니까 기초 사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래집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30cm이고 여기는 4m 하니까 어떻게 돼? 30cm 분의 400 곱하기 10톤이 얻어졌으니까 하면 133톤 하고 여러분들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폭에 대해서 뭐 수식으로 쓴다면 뭐 QU 프라임은 B0 보다기 B 프라임의 Q 프라임 Q0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써서 여러분들 뭐 기사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오늘 1번, 6번, 2번, 6번 풀기로 했으니까 이제 6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다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동영상은 장점이 있잖아요. 자르고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부분에서 스톱하시고 내용적인 거 교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영상인가 참고해서 보시고 다시 문제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말뚝의 부주면 마찰력은 부마찰력은 이게 일어나면 지지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지지력을 감소하는 아주 나쁜 요인입니다. 무리 말뚝에 있어서 각각의 말뚝이 발휘하는 지지력은 단독 말뚝보다 크다? 아니죠. 무리 말뚝에 있을 때 이 단독 말뚝의 지지력에 비해서 무리 말뚝에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는 집안에 지지하는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맞다니까 나비두고요. 일반적으로 집안 조건으로 보아 말뚝 끝이 안반에 도달하면 마찰 지지 말뚝, 연합 점선에 지지하면 선단 지지 말뚝. 자, 지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있어요? 이 마찰에 저항하는 거와 선단에 저항하는 게 어떤 게 주냐 이거예요. 지금 안반에 도달을 했대요. 말뚝이 여기 안에 이렇게 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지지력이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안반에 도달하면 이때의 지지력은 선단 지지 말뚝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점성토의 안반까지 못하고 이 점성토 안에 있습니다. 여기 선단 지지가 굉장히 약하죠. 주로 마찰에 지지하는 마찰 지지 말뚝이 됩니다. 역시 여기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데
보면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하면 지지력은 선단 저항과 주면 마찰로 구성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전번에 내용 중에서 안 했지만 이런 정역학적인 방법이 뭐 알파 메소드, 베타 메소드, 감마 메소드 이런 걸로 구별되기도 이제 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문제를 봤더니 잘 언급을 안 되는데 간혹 문제에 나오기도 하니까 필요하시면 교재를 보면서 일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초공학 파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가장 제출의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번을 더 풀기도 하고 많이 나올 텐데 아주 정확하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는. 자, 봅시다. 3 곱하기 3의 정사각형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구하래요. 테레자키 지지력 공식을 구하고 다음처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 지지력 공식을 써볼까요? QU는 자, 알파의 CNC 더하기 베타의 지금 B 감마 뭐 N 감마 B 감마 N 감마 더하기 QNQ 이런 수식입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Q를 뭐 바꿔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감마의 DF의 N Q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정사각형 기초예요. 자, 정사각형 기초니까 형상계수 알파, 베타를 이 정사각형 기초일 때 얼마냐? 정사각형 기초일 때 알파는 1.3, 베타는 0.4가 됩니다. 오, 이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뭐 했어요? 이거 외우셔야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L하고 B에 따라서 외워야죠. 연속 기초일 때 이놈은 지금 얼마? 1.5, 0.2, 0.5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이거 외워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지하 수위는 기초 바닥과 높이가 이렇게 각기 있고요. 흙의 마찰각은 20도. 자, 전체적으로 같은 흙인데 C가 지금 얼마냐면 5고요. 파이가 지금 얼마냐? 20도고요. NCN 칸마 Nq 적고 위에 지금 총 단위 중량은 1.7, 포화 단위 중량은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수식에서요. C 좋네요. 자, 5 됐고요. NC N 감마 Nq 줬죠. 18, N 감마 5, NQ 지금은 7.5 됐어요. 다 됐어요. 그 알파 CS 요 텀까지 끝났고요. 자, 여기는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베타 자, 위에 있는 요 감마는 지금 뭐냐면 밑에 파괴가 되는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 감마는 얼마야? 1.9 빼기 감마 W1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왜 1.7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거에 그것도 유효 단위 중량이냐? 이거를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이 동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저번 주에 했던 이론적인 강의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부분이 학습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뭐 테크닉만 듣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어차피 이해도 안 되는데 테크닉도 안 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면 이론적인 동영상으로 바로 넘어서 그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초의 폭은 줬죠. 3m 됐고요. 자, 이 감마는 뭐냐면 위에 상대하중에 대한 Q니까 위에서 누르고 있는 Q에 얼마만큼? 1.72 2m만큼. 1.72 2m만큼. 계산기를 쫙 해서 계산을 하시면 나오는 게 얼마냐면 147.9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기사 시험에 이런 것을 놓치면 여러분들 기사 합격하기 대단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 자, 11번, 16번. 자, 말뚝을 집안에 박을 때
관입시킬 때 무진동 무소음 위쪽 공간이 적을 때 이용하는 자 진동이 없이 박을 수 있는 게 뭔가 봐요. 진동이 없을 때 충격, 진동, 수사는 뭐냐면 물을 이게 물로 휘저어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이렇게 진동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 놓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꾹 집어넣고 한번 꾹 눌러주는 거. 이게 지금 뭐예요? 아비베이하 지금 이 설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비법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시키는데 가장 조용하게 있는 거는 꾹 눌러서 설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번 볼까요? 지금 요 문제는 사실은 시공 파트와 약간은 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중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부마찰력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설명 안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게 이해 안 되시면 그쪽 동영상을 충분히 보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부마찰 매립된 생활 쓰레기 중에 시공된 관측정. 자, 이 매립된 생활 쓰레기가 여기 있는 쓰레기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매립된 쓰레기층이 있으면 이 주변의 집안이 이렇게 치마가 돼서 이 말뚝을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느냐. 이게 생활 쓰레기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연약하니까 자, 관측정은 지금 뭐냐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묻어놓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활 쓰레기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끌고 내려가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마찰력이 발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붕적토에 시공된 말뚝, 그쵸? 자, 이 부분이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붕적토래요. 자, 여기 붕적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한번 무너진 것들이 아주 느슨하게 지금 퇴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집안이 무너져서 여기에 탁 갔다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느슨하고 치마도 많고 지금 이 어떤 약하고 뭐 이런 특성을 가졌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붕적층입니다. 자, 이런 붕적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 집안 자체가 침하하려고 성질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마찰력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번에는 지금 뭐냐면 성토와 여기가 연약 점토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돼요? 주저앉으려고 집안이 주저앉으면서 말뚝을 끌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거고요. 마지막이 그러니까 답이 4번일 텐데 4번에 얘는 뭐로 드러났나요? 다짐된 사질 집안. 자, 이게 여기가 다짐이 잘 된 사질 집안인데요. 다짐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침할 게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질 집안에 물론 프릭션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점성에 의해서 끈적거리면서 자꾸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마찰의 이쪽에 있는 수직력에 의해서 자꾸 내려가는 마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져져 있는 사질 집안이면 옆에 있는 이 집안의 원집안이 침하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적일 거다. 그러면 결국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부마찰력이 특별히 지금 우려되는 집안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풀지는 않겠지만 싹 지나가면서 보세요. 이런 문제 또 나왔죠. 테레자키 지역은 여러분들 정말 충분히 푸셔야 돼요. 자, 6번. C 파이를 줬고요. 여기는 뭐 오타가 아니라 조금 감마 T가 얼마 하고 이제 줬고요. 사질 집안 위에 정방향 기초가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뭐냐면 테레자키의 지지력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지력 공식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Q는
알파의 CNC 더하기 베타의 B 감마, 감마 B, 뭐 B 감마의 N 감마 더하기 Q의 Q, 감마 DF의 N Q 뭐 이런 수식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해봅시다. 여기에 기초를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기초가 있고요. 여기가 C가 0이고 파이는 30도짜리였고요. 감마 T는 1.8이었고요. 사질 집안이고요. 1.5m에 관입을 시켰고요. 1.5m가 있고요. 도심에서 150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150톤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요. 지하수의 영향은 없대요. 지하수는 저 밑에 어딘가 있고요. 이 기초의 가장 경제적인 폭비, 자, 요 B를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기초를 넣나요? 정방형 기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사각형 기초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B 이런 기초를 설치해요. 근데 안전율은 얼마를 쓰냐면 1.5, 3을 쓰래요. 자, 그러면 Q allowable은 허용 지지력은 이거 나누기 안전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3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줬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알파 1.3 C 줬죠? 얼마 줬어? 0. 그럼 이 합통 아예 사라지네요. 그죠? 자, 베타 지금 얼마야? 0.4 B 모르고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감마 여기는 1.8이 가야겠고요. N 감마 지금 얼마? 20 N 감마 20을 줬고요. 감마 DF 1.5 곱하기 요게 1.5m가 1.8짜리가 한 층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율은 3을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허용 지지력이 얼마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자, QA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3분의 1의 안전율에 0 앞에 틈 더하기 지금 얼마예요? 계산된 거 쭉 없나? 여기 있네. 이렇게 정리했네. 14.4 요 계산한 게 B 더하기 62.1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이렇게 B가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몇 톤이 떨어지고 있냐면 아까 15톤, 150톤인가? 150톤이 지금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150톤. 그죠? 그러면 요 밑에 바닥에 걸리는 응력, B의 요 바닥에 걸리는 응력이 뭐냐면 A분의 Q만큼 걸리죠. 그러니까 B의 제곱분의 150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 집안이 이거 이상을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B는 얼마게? 이런 얘기. 자, 앞에 이렇게 지우면 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삐삐삐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땅땅땅은 썰고 누르면 답을 구하실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 요새 기사시험 볼 때 그렇게 좋은 계산기를 이제 잘 못 쓰게 억제하는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객관식이니까 넣어보세요. 3.8 집어넣으면 맞는지 3.4 집어넣으면 맞는지 그래서 나오면 어쨌든 솔브를 풀면 2.2 이런 객관식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 테크닉도 조금은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